시골 과학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오한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고향 선배 중에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옥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김정옥 선생님께서 1987년 여름 젊은 교사 시절에 겪은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아유, 오래됐다. 저와 함께 35년 전 김 선생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바로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네. 그렇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충청남도 홍성의 외딴 시골 마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너 이 학교 다니니? 우와, 이게 설만인가벼. 와, 진짜 촌스럽게. 선생님, 지는 경복궁도 가봤슈? 이름은 금자라고 해요.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왜? 아이고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내가 그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전군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아이고.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나?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오, 발성. 아, 관리가 안 됐어. 깨름칙한 기분에 손을 털어내고 일단 과학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원? 윙.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들. 파리, 날파리. 그 까만 원은 바로
엄청난 숫자의 8이 떼었습니다. 못 써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물고기 떼?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주춤 과학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일어서요. 일어서요. 아유 별걸 다 갖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아유, 야.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나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쏟아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양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달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도망갔어. 실체가 있네. 실체가 있어.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었잖아요.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진아 아직 못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랑. 오. 이게 뭐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 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